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시vil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이지 않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성은 없는 그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군인,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군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용어를 그렇게 일단은 정의를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이제 사망한 경우이고, 그 직무의 내용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을 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보훈 보상 대상자에 관련한 내용을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해당 보훈청에서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로 관련 기록을 다 이제 보내고 나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중에 다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 경우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1급에서 7급에 해당이 되면 그 해당하는 급수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그 등록이 돼서 최종적인 이제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망의 경우에는 요건만 해당이 되면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사망한 경우다 보니까 당사자 본인은 이제 이미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유족분들이 국가유공자 유족이나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으로서의 등록이 돼서 그 수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 이 경우에 상이가 아닌 사망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직무 압박의 극단 선택, 우체국 공무원 보훈 보상 대상 인정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직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우체국 공무원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은 그 우체국 공무원입니다.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경이 아니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무원은 이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등을 지칭하는데,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서 군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과관계를 보면 직무 스트레스 이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 우울증 진단이 되고 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 자해 사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전부 다 인정이 된다고 해서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공상 순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이제 사망한 경우이고,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순직 공무원이라면
국가유공자인데 보훈 보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재해 사망 공무원이 됩니다. 여기서 보훈 보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재해 사망 공무원이 됩니다. 재해 사망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체국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입니다. 우체국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타지 발령과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를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에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 우체국 공무원이 이제 사망하게 되자 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요건 비해당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해서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이제 청구를 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보훈청에서 한 비해당 요건 국가유공자 요건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하라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A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같은 해 2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공무원이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제 직무 수행을 했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우울증 진단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 우울증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고의로 자해 사망을 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인정이 고의로 자해 사망을 한 경우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자법에서 그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자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그래서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자해 사망을 했다라고 인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자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였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원인과 결과로서 전부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인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A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개인적인 문제가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보훈청에서는 등록 신청한 거에 대해서 거부한 이유는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 아니고 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그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러나 A씨가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도 없이 갑작스레 발령을 받았고 기존 창구 업무와 전혀 다른 관리자 업무를 맡으면서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이것은 결과적인 얘기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 사망 그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그 전에 그 원인이 우울증이고 이 우울증의 진단은 직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하거나 등록 신청 거부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했을 때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과로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고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존재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돼야 되고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 직무 과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입증이 돼야 됩니다. 입증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의 존재를 입증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직무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겹쳐가지고 악화가 돼서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자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우울증이 발생했고 그것이 악화돼서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이 각각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고 그런 입증된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 주체가 인정이 되어야 사실상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볼 때 과로 그 다음에 직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진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우울증이 그로 인해서 악화되는 등으로 인해서 고의가 배제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제 극단적인 자해 사망을 했다라고 인정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인과관계가 전부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직무상의 스트레스 또는 과로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국가의 소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직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유족이 될 것인데 여기에서의 일단 그 주체는 이제 우체국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이 국가의 소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이렇게 그 판단이 되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제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족들은 이제 보훈보상자 법에 의한 재해 사망 이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 그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그 수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국가의 소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련성은 있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은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된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된 그 사건에서 그 인과관계를 인정을 하면서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재결 행정심판의 최종적인 결정 그 사건을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